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이곳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내려오고 있었다. 마을의 외곽에는 누가 지었는지 모를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귀신의 집이라고 불렀다. 외부에서 보기에도 으스스하고 오래된 기운이 물씬 풍겼고 특히 밤이 되면 그곳을 지나가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수십 년 전 그 집에는 화목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족은 행방불명이 되었고 그 후로 그 집은 점점 더 음산한 장소로 변해버렸다. 젊은 대학생인 지원은 공포,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다. 그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직접 그 저택을 탐험해보기로 결심했다. 친구들에게 이 계획을 말했을 때 대부분은 말렸지만 유독 용감하다고 자부하던 두 명의 친구, 영수와 미영은 지원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다. 세 사람은 기차를 타고 먼 길을 달려 마을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나무로 둘러싸인 철길을 따라 오래된 저택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가는 길에는 마을 주민 몇몇이 이들을 힐끗 바라보았는데 그들의 시선에는 경고라도 하려는 듯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마침내 저택 앞에 도달했을 때 그곳은 상상한 것보다 훨씬 크고 음산했다. 낡은 철문을 밀고 들어가자 잡초가 무성한 정원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잡초들이 서로 스치며 섬뜩한 소리를 냈다.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자 마치 그들을 집 안으로 들이려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저택 문을 열자마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요함 속으로 사라졌던 공포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집 안은 어둡고 먼지가 가득했다. 예전에는 분명 화려했을 샹들리에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 사진 속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모두 웃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동자는 보는 이를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지원과 친구들은 손전등을 켜고 저택의 방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방 하나의 문이 열리자 오래된 피아노와 버려진 가구들이 놓여있는 거실이 나타났다. 영수는 장난삼아 피아노 건반을 눌렀지만 그 소리는 너무나도 불협화음이었다. 그러던 중 다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영수가 건반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소리가 계속 났다. 미영은 갑자기 팔을 잡고 있는 찬 기운을 느꼈다. 그녀는 크게 소리쳤다. 우리 빨리 나가야 해. 그 순간 어느새 폐쇄된 거실의 문은 저절로 닫혔고 그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런데도 호기심이 가득했던 지원은 그 소리의 근원을 찾고자 안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녀가 벽난로 근처로 다가가자 이상한 냄새가 났다. 그 냄새는 마치 오래된 문서나책이 불타는 듯한 냄새였다. 벽난로 위에는 낡은 일기가 하나 있었다. 지원은 그 일기를 조심스럽게 펼쳐보았다. 일기에는 그 집에 살았던 가족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사왔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자식들이 하나 둘씩 목숨을 잃었고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한 부모도 얼마 뒤 사라졌다는 내용이었다. 일기엔 우리를 잊지 말아줘. 이제 우리도 함께 있을게. 라는 마지막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순간 모든 폭풍우가 멈춘 듯한 고요함이 저택을 감싸더니 갑자기 방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셋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거실에서 나가려 했지만 그때 고전적인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아무도 건반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피아노가 스스로 연주를 시작했다. 그들은 서둘러 집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와 다시 보니 저택은 다시 조용했다. 저 멀리서 희미하게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으나 그것이 실제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상상인지 알 수 없었다. 그 후로도 그 집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드물었지만 다들 무언가 이상한 것을 봤다고 이야기했다. 지원과 친구들이 그날 밤 겪었던 일은 인터넷에서 가끔씩 회자되며 화제를 낳기도 했지만 정확한 진상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저택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이후로 지원은 더 이상 공포 이야기들을 찾아다니지 않았다. 대신 그날의 경험을 되새기며 때때로 자신이 봤던 것들이 실제였는지를 곱씹어보곤 했다. 그리고 혹시나 그 가족의 울령이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다고 생각되는 밤이면 그녀는 그들에게 조용히 안식을 빌어주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나는 짧은 휴식을 위해 경치 좋은 시골 마을을 찾았다. 이곳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도심의 소음과 번잡함을 피할 수 있는 안식처였다. 마을은 작고 주민은 많이 없었지만 모두 친절하게 나를 맞아주었다. 내가 묵게 된 작은 민박집의 주인 아주머니는 정겨운 웃음으로 반겨주셨고 유령이나 괴담 같은 건 전혀 모를 것 같은 순박한 마을이었다. 하지만 첫날 밤 몇몇 주민들이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갑작스러운 황급함으로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나는 민박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네 슈퍼에서 간식을 사기 위해 들렀고 그곳에서 슈퍼 주인 할아버지로부터 이 마을의 유명한 괴담을 들을 수 있었다. 이 마을에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다. 옛날 이 마을에는 사람들이 절대 접경하지 않는 깊은 산이 하나 있었다. 그 산에는 어떤 원혼이 깃들어 있어 아무도 접근하지 못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몇몇 용감한 이들이 밤중에 산을 찾아가기도 했으나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였다.
각종 출처 없는 증언과 유령, 목격담이 주민들에게 전해 내려오면서 이 이야기는 점점 더 무시무시해졌다. 몇몇 사람들은 살림이 우거진 그곳에서 낮은 소리로 울부짖는 여인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그 목소리를 듣는 사람은 극심한 불안을 느끼게 되고 이후로 모든 일이 꼬이고 불행한 사건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몇십 년 전에 그 산에서 무언가를 보았다며 그것은 사람도 동물도 아닌 형체를 한 무언가였다고 했다. 늘어뜨린 긴 머리,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검은 안개 같은 모습을 가진 그것이 마치 영혼을 심판하듯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한다. 이후로 그들은 이유 없이 아프거나 불운에 시달렸다고 했다. 나는 이런 이야기에 흥미가 생겨 슈퍼 주인 할아버지에게 조금 더 듣고 싶다고 했고 그는 밤늦게 거리는 무척 위험하다며 일찍 숙소로 가라고 나를 재촉했다. 그날 밤 나는 낡은 침대에 눕고 나서도 쉽게 잠에 들지 못했다. 바람 소리는 윙윙거리며 창문을 두드렸고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가 흡사 누군가 창문을 긁고 있는 것처럼 들렸다. 이튿날 나는 더 깊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졌고 마을 어귀의 작은 카페에서 오랜 주민인 할머니에게 그 이야기에 대해 물어보았다. 할머니는 이내 얼굴이 굳어지더니 그저 조심하라는 당부만 하고 더 깊이 말하려 하지 않았다. 나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주민들이 그 이야기에 대해 말을 아꼈다. 점점 조금씩 불안한 마음이 커지면서 밤만 되면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다. 그날 밤 잠에서 깨어난 나는 창문 너머로 무언가의 그림자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깜짝 놀라 나도 모르게 침대에서 일어났으나 이미 그 그림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괜히 가슴이 뛰고 혹시 모든 거신의 상상일까 생각하면서 나는 다시 방의 불을 모두 켜고 자리에 들었다. 며칠 뒤 마을에서 떠나기 전 마지막 밤이었다. 나는 그날 밤 불을 끄지 않고 침대에 누웠고 깜박잠이 들었다. 갑자기 다시 깨어났을 때 창밖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건 마치 누군가 창문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였다. 불안한 느낌에 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천천히 창문으로 다가갔다. 손을 들어 커튼을 살짝 걷은 순간 창밖에는 사람이 서 있었다. 한 여인이었다. 물먹은 긴 흑발이 그녀의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고 하얀 옷이 스산한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그녀가 빙긋 미소를 짓는 순간 나는 오싹한 추위를 느꼈고 급히 창문을 닫고 뒤로 물러섰다.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두근거렸고 방은 영원히 지날 것 같지 않은 긴장 속에 잠겨 있었다. 이튿날 아침 나는 대충 짐을 챙기고 민박집을 나섰다. 굿바이 인사를 하며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지만 그녀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내게 한마디를 건넸다. 젊은 친구, 그건 그냥 이야기일 뿐이란다. 하지만 밤에는 그곳에 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을 것을 결심하며 나는 서둘러 마을을 떠났다. 그러나 그곳에서 겪었던 내 경험은 아직도 가끔씩 악몽으로 나를 찾아오곤 한다. 마치 냉기 가득한 그 여인의 시선처럼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여름밤 한 대학생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다. 시간이 늦어버린 탓에 학교 캠퍼스는 이미 텅 비어 있었고 거리에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춰줄 뿐이었다. 그 학생은 지름길로 유명한 하지만 사람들이 흔히 기피하는 오래된 오솔길을 택해 집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그 오솔길은 한때 많은 사람들이 다니던 길이었지만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면서 사람들이 거의 발길을 끊어버렸다. 밤마다 길을 따라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오래전에 실종된 여학생이 그곳에 나타난다는 괴담도 떠돌았다. 하지만 학생은 그런 이야기를 그저 만들어진 루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지름길을 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걷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발걸음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바람마저 멎어버린 듯 고요한 그 길을 걸으며 학생은 갑자기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에 움찔했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순간적인 착각이라 생각하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몇 걸음을 옮기지 않았을 때 이번엔 명확한 소리가 들렸다. 발목에 휘감겨오는 바람, 소리처럼 낮고 흐느끼는 여성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다. 학생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역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논리적인 마음은 자신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설득했지만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그러던 순간 길 위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오래된 은장식 머리핀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무심코 머리핀을 집어들려고 할 때 갑자기 뒤에서 차가운 바람과 함께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걸 돌려줘. 등골이 오싹해진 학생은 뒤돌아볼 용기도 없이 뛰기 시작했다. 뛰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돌려줘, 돌려줘. 무언가가 그의 뒤를 쫓아오는 듯한 기분이 들어 더욱 빠르게 달렸다. 숨이 가빠오고 다리가 뻐근해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다행히도 그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져 갔다. 학생은 숨을 헐떡이며 마침내 집 앞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리곤 문을 닫고서야 잠시 한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바닥에 우두커니 서서 계속 숨을 돌리던 그는 주머니 속에서
그 은장식 머리핀을 꺼내보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머리핀은 보이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날 밤 학생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계속 떠오르는 목소리와 그 길에서의 기묘한 경험이 그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계속 맴돌았다. 이후 몇 날 며칠을 두려움 속에 지내던 그는 결국 그 길로 가는 것을 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의 경험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가끔씩 그는 지금도 그 오솔길을 지날 때면 차가운 바람과 함께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를 느끼곤 한다. 이후로도 그 오솔길에 대한 괴담은 더해만 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다양해졌지만 실종된 여학생의 원혼이 그 길을 지킨다는 소문은 변함없이 이어졌다. 그렇게 그 길은 학교의 전설로 남아 새로운 학생들을 불러 모으는 동시에 경고의 대상이 되었다.